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썰은 고민 사연인데, 악마의 스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네, 보시면, 네, 보이시죠? 네, 베트남 아가씨님 이후로 이런 사연을 안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장문의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자,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악마의 스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유튜브로 구독하여 썰방 매일 보는 이번에 33살 된 중소 다니는 유부남입니다. 유튜버 닉네임 악마의 스프입니다. 썰방 생방으로 보기만 하고 채팅은 안 쳐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사연을 보낸 건 그냥 스트레스에 제 인생 이야기도 너무 하고 싶었고, 요새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일을 그만둬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보내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성적 중상위권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인문계, 무작위 뺑뺑이 저희 때 없었습니다. 성적 순으로 학교를 갔어요. 머리는 조금 똑똑한지 암기도 곧 잘하고 인기응명도 빠른 편이라 그래도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서울은 하지 않을까 하며 공부하다가 중학교 때는 잘 되던 수학이 발목을 잡았고 집안 형편이 인서울 정도 아니면 대학 등록금 안 대주신다고 지역 내에 메리트 있는 사립대학은 원서도 못 쓰고 지방국립대 무역학과 수시 합격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무언가 인생이 꼬인 것 같았습니다. 대학이 똥통대학은 아니었지만 4년제 학교치곤 그쪽 지역에서도 크게 메리트 있는 대학이 아니어서 등록금 싼 것 빼곤 솔직히 볼 게 없었거든요.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폭발해 어영부영 놀면서 대학 1년 다니고 보니 어느새 군대를 가야 하는 시간이 왔고 운 좋게도 신건 4급이 나와 공익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기 전까지도 몇 달 실컷 놀다가 동사무소 발령나기 한 달 전 방위사업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추천하셨고 저도 공익 가서 동사무소 잡일할 바엔 돈 벌자 해서 급하게 업체 찾다가 용인 시골의 한 식품 공장에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에 강제 기숙사 생활인데 기숙사비까지 가지고 가서 주 6일인데 월 80에서 90 받았습니다. 상여 같은 건 없었고 맨날 콩자루 40kg, 된장 30kg 들고 나르기, 쓰레기 태우기, 각종 부자재, 완제품 관리, 생산 관여, 택배 포장, 물건 상차까지 미친듯이 갈려나가며 일하다가 대표가 너는 이 회사에 도움되는 게 없다고 막말하길래 빡쳐서 전자회사 자재과로 이직했습니다. 산업체는 딱 한 번 이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전자회사는 더하더군요. 원래 주의하 2교대인데 자재과 인원이 없어서 2교대도 못 돌고 저러면 한 달에 210시간 찍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인원이 없어서 6개월간 야간만 주구장창한 적도 있습니다. 주말 쉬는 날 없이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나름 LG 1차였는데도 회장이 LG가 사람들이랑 친해 급발로 1차 밴더 딴 거였습니다. SMT인데 불량이 치퍼 나온 회사라 말 다 했죠. 정말 2개월만 더 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산업체 끝나자마자 런하고 손절쳤습니다. 자재가 밤 11시에 들어와서 생산 라인 뿌려주는데 정 다 떨어졌죠. 그렇게 다시 대학 들어가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자 생각했으나 산업체라 남들과 군대 시기가 달라서 9개월 정도 휴학하고 대학에 다시 가기로 하였죠. 그렇게 아웃소싱으로 단순 생산도 해보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같은 꿀같은 일 계약직도 해보고 대학 가기 2달 전 부모님이 갑자기 부르더니 아버지 친구 회사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립의 기숙사라 등록금이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뒷바라지 못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입장으로선 정말 어이가 없던 게 1년 대학교 다닌 거 부모님 지원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이었고 부모님이 그거 원금 거의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체 중간에 알바 다니면서 월급 80%를 넘게 부모님 다 드렸어요. 정말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고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취급받으면서 번 돈이었어요. 그게 하나도 없고 아직도 부모님 마이너스 통장에 빚 얼마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취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말 인생 더럽다 느끼면서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집에 돈은 없고 대학도 별 볼 일 없으니. 처음 1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업 관리였는데 고졸이라고 월급 120만원 받고 산업체 다닐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부모님한테 월급 반 넘게 보내드려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교통비랑 용돈, 영업관리라 양복이랑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되다 보니 오히려 카드빚이 10만원, 20만원 한 달 한 달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돈 6개월 뒤 30만원 정도로 줄이고 부모님이랑 싸워 독립하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뒤 부모님께 드리던 돈 1절 없이 경제적으로 완전 집이랑 분리돼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5년을 넘게 일했지요. 허리 빠개져가면서 하루에 몇 ton씩 나르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방방곡곡 찍으며 납품 다니고 하루하루 영업일 배워가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원룸텔, 반지하 월세, 투룸 전세로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가며 살았어요. 이때 지금 와이프도 만났고요. 그러다 회사를 4년 8개월 다닐 때쯤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회사는 어려워서 연봉이 동결됐다가 그 다음에 만족할 만한 게 오르지 않았다가 2달 정도는 월급도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다 보니 원하지 않는 술자리가 많아 역류성 실도임이 심해지면서 이직을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이쪽 업계에서 배운 게 아까웠지만 과감히 청산을 생각하고 이직 자리 준비했습니다. 이직한다니까 연봉도 5년차에 400 정도 올려줬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이직할 곳보다 연봉이 몇백이 차이 나서 몇 달도 고민하다가 사표냈습니다. 제가 이직 준비하던 곳은 삼성 1차 밴드인데 삼성의 자동화 장비 관리 업체였어요. 주간 근무인데 연봉이 3천 중반이었고 1000명이 넘는 큰 회사라 복지도 아주 빵빵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근무라 밥, 셔틀버스 같은 기본 복지도 챙겨줬고 자동화 장비 관리라고 해서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직이 아닌 고장난 장비 수리 업체라 생산 공장 내에 군기나 실수했을 때 페널티 부분이 적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고 인사 담당자랑 또 이야기가 잘 되어 2분기에 이력서 정식으로 넣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회사가 제가 5년 넘게 다녀서 그런가 인수인계 기간도 길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들먹이면서 인수인계를 3개월 넘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쌩 까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놈의 아버지 친구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실업급여 챙겨준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직 준비한 회사가 이야기하니 인사 담당자가 어차피 3분기에도 사람 뽑으니 그때 지원해도 상관없다길래 알겠다고 3개월이 넘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받기로 한 실업급여는 회사가 국가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끊긴다고 하여 못 준다고 하였고 3분기에 이직 준비하는 회사는 갑자기 이사급선에서 신입의 나이 제한을 두자고 하여 1살 차이로 나이에 걸려 입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의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친한 친구분과 사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알고 보니 3개월 인수인계 시키면서 안 그만두게 꼬시려고 실업급여 미끼를 던진 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중간에 공백이 왔는데 살도 많이 찌고 역류성 식도염도 스트레스로 굉장히 심해져 1년간 죽어라 식이요법 운동하며 요양했습니다. 운동 한 6시간씩 하고 토마토, 두부, 현미밥 이런 거만 먹으니 몸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삼성다는 1차 벤더, 보안업체, 관공서 영업 등등 전전하다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물류 영업관리 납품으로 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청소용품, 사무용품 주력, 조그만 물류회사에 입사하여 또 1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제가 일을 인정을 많이 받아 월급도 3개월에 한 번씩 오르고 사장님이랑 사이도 좋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시고
법카 아낌없이 써주셨습니다. 이 법카라고 나와 있는데 법인카드입니다. 여기 다니면서 결혼하고 1억 8천짜리 신혼집 전세도 들어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워낙 몸쪽으로 힘들었어요. 이 30kg 말통을 하루에 정말 몇십 계단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날랐으니까요. 그러다 사장님이 허리 디스크 터지고 장인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사에 자주 못 나오시더라고요. 사장까지 3-4명 다니는 회사인데 갑자기 일이 몰리더니 더 이상 몸이 못 버텼는지 제가 동시 허리 디스크 터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다시 재발했습니다. 하긴 21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매일 몇 톤씩 나는 일을 해왔는데 안 터지는 게 이상했겠군요. 그리고 다행히 디스크는 시술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나 역류성 식도염은 수술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다시 한번 그만두게 되었고 수술하고 6개월을 쉬었습니다. 몸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온몸이 다 만신창이었어요. 수술하고 난 뒤 1개월은 죽도 못 먹어 미음 먹었고 그 이후 2개월은 죽만 먹었습니다. 뼈만 남게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수술이 다가 아니다, 수술하면 안 된다 하시는지 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사실 1년 정도 쉬면서 다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파트 전세 만료가 다가와 이사를 가야 되다 보니 와이프 혼자로서는 대출이라던가 모은 돈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집값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저도 전월세 다니면서 주인한테 대인 것도 많아 이번에는 꼭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전자회사 쪽 구매, 자재 쪽에 취업해 물리치료, 병원 꾸역꾸역 다니면서 겨우 2억 5천 아파트 사서 제 집 마련하였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급하게 구한 회사라서 그랬을까요? 잡플랜이 평점 2점대였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사내 정치가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는 회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2020년인데 1990년대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상주 협력업체 사람까지 200명이나 되는 회사가 말이죠. 개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사람이 바뀌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집 입주하자마자 회사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미국 쪽 공장에 현장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이 왔는데 그때 미국 코로나 10만 명 넘게 나올 때라 거절하고 그만뒀습니다. 수술 후 요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 6개월 억지로 일 다니면서 6개월 요양했던 거 날리고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는 지게차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면서 좀 쉬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와이프가 한계가 왔더라고요. 와이프 조소설까지 풀면 너무 길어져 풀지는 못하고 여튼 와이프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와이프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제가 다시 일을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와이프 다시 일할 때까지만 1년 정도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와이프는 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 메로나가 장기화되고 델타 오면서 현재 취업이 많이 어렵고 연봉도 깎아야 겨우 들어갈 것 같은 전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간 회사는 많이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서 오래 다닐 만한 회사더라고요. 자, 오전 8시부터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겁니다. 네, 오후 6시니까 18시 08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야간이나 특근 없고 휴일도 다 쉬고 연차도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는 다 있고요. 성장 가능성도 높아서 현재 3,720 받고 있는데 12월에 인센이랑 직급도 올려줘서 4천 이상 더 바라볼 수 있어서 그만두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병원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꾸역꾸역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그만두고 제 건강 챙겨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이나 미래를 좀 더 생각해서 일단 꾸역꾸역 다녀보는 게 나을까요? 붕어 형님, 긴 글이라 죄송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 제가 읽다가 중간 좀 꼬였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근데 이번 사연은 잡다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이 몰입이 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베트남 아가씨님은 약간 쪼매난 사연을 굉장히 여러 가지 억측을 하면서 약간 과대 포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예, 한 10줄이면 끝날 거를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갖다 붙이고, 예, 뉘앙스만 바꾸게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해가지고, 300줄, 400줄 채우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예, 그동안 약간 자기가 겪어왔던 어떤 연대기를 적으셨네. 야, 아, 너무, 근데 가족이 너무 했다, 진데, 가족이. 살붙이기 달인 아닙니까? 아, 너무 고생했다, 근데. 너무 많이 고생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 나이 또래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열심히 살았는데, 아, 너무너무 병을 많이 얻었다, 이게. 예, 마음이 아프네, 이게. 이래서 회사는 정으로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마의 스푼이 공감하시죠, 제 말이. 회사에서 정 따위는 없어요. 친구, 뭐, 아버지, 친구 회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정을 악용한 회사가 더 많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악용을 했잖아, 완전히. 이용을 했잖아, 이용을. 회사는 절대 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 악마의 스크린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 차라리 나는 악마의 스프님한테, 뭐,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차라리, 차라리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반항하면서, 저한테 뭐 그렇게 해주신 것도 없는데, 그냥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어? 제가 뭐 길 가다 뭐 쓰러지든, 어? 잘 되든, 부모님한테 손 볼 일이 절대 없으니까, 앞으로 제 인생 제가 살도록 내비두십시오. 차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도 이제 성인인데, 이제는 부모님 터치 안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 부모님 힘드신 건 아는데, 그렇다고 제 인생 발목을 잡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어? 제 인생은 제가 건사할 테니까, 저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얘기 안 할 테니까, 부모님도 저한테 뭔가 기대려거나, 자꾸 뭔가 채무를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냥 좀 싸가지 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예. 그 돈 관리, 이게 쌍마이 스프링 또 여러분, 어, 느끼겠지만, 가족 믿으면 안 돼요. 돈 앞에서 가족 믿으면 안 돼. 돈도 내가 관리해야 돼. 어, 돈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3천만 원요.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지금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3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3천만 원이 아니라. 참, 방위산업체도 정말 거지 같은 것만 골라가셨네요. 방위산업체도 진짜. 야, 이거 와, 진짜. 진짜. 부려먹을 작정을 했네. 야, 졸라 웃긴 게, 대표가 너는 이 회사에 도움되는 게 없다. 그럼 당신이 하든가. 당신은 도움되는 게 있나?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콩자도 40kg, 된장 30kg 옮기면 되겠네. 야,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된장에 얼굴 파묻혀 봐야 돼, 진짜. 야, 매주로 뚝배기 맞아야 돼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고생을 달고 살았네. 그러면 고절인 거죠, 지금. 그 신고하면 잡히겠네요. 그거네요. 특히 방위산업체가 비리가 많다고 하잖아. 네, 방산업체가 비투성이라고 하잖아요. 신고하면 같이 싸그리 잡혀가겠네요.
아, 고졸이라고. 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아니, 뭐, 스푼이 불효를 한 게 아니잖아요. 80뭐가 할매였다고요. 자기도 못 뛰면서. 자기는 5kg는 들 수 있으잖아. 5kg도 못 뛰면서 40kg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아, 너무 고생하는 일 너무 많이 했다, 차라리. 아, 근데 제가 스푸님한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일을 그냥 되는 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회사의 목적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급하다고 이것저것 뭔가, 그러니까 뭐 어디 뽑아주는 데 있으면 되는 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직장을 구하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대부분 이게 뭐 기술직이 아니라 약간 몸으로 때우는 일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굉장히 써야 되는 일. 아마 보통의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냥 하루 일해보고 그냥 바로 빤스런 하겠죠. 예. 근데 스프님은 근데 부모님한테 기대 입장이 아니고 내가 나온 입장에서 뭔가 벌어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아, 사실 돈보다 몸이 중요한데. 정말 몸이 중요한데. 아, 너무 착했다, 너무. 스푼이 너무 착했다. 원래 이런 상황 오면 그냥 다 쌩까고, 쌩까고 얘기하는데 그냥 쌩까고. 그냥 통보하고 저 나가겠습니다. 어, 나갈 테니까 저 잡지 마세요. 얘기하면 끝인데 그냥. 그냥 바로 저기 지원하면 끝인데. 예, 그냥 통보하고 저는 뭐 이 회사에 뭐 3개월 인수인계 그딴 거 모르겠고요. 어, 제가 그래도 여기 회사 좀 오래 다녔으니까 딱 이번 달까지만 하고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그 뒤에 연락하셔도 저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오면 그만이잖아. 어차피 여기 두 분 다시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이럴 때는 좀 배짱을 튕기는 게 중요한데 너무 착해. 너무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일수록 그냥 어차피 뭐 아무리나 친구 저랑 친구 사이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저보고. 그만큼 부려먹어서 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 부려먹으려고요. 어차피 저 이거 나가면 안 볼 겁니다. 저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뭐 회사 쪽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나와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스프님이 그걸 몰랐구나. 몰랐다기보다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 사람 의식했네. 아버지와 친구 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갈 때는 곱게 나가자. 곱게 나갈 필요가 없거든. 나갈 때는 좀 싸가지 없게 나가 상관없어. 어차피 어차피 내가 거기 회사를 제 회사일 게 아니라면 그냥 큰 소리 치고 나가도 됩니다. 지금 못 들어갈 거야 아마. 지금은 왜냐하면 저런 회사는 대부분 있잖아요. 악말씀 1차 벤더 쪽 회사들이 대부분 인맥이 많아. 인맥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 자동차도 대부분 인맥이에요. 인맥이라니 근데 웃긴 게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다음날 뺑이 치고 안 나오고 그냥 전번 바꿔버리고 모르스 리그나 하면 돼요. 좀 약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뭐가 타이밍이 왔을 때는요. 다 내던지고 와야 돼. 내던지고. 뭐 잠깐은 뭐 스포님이 괘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님 누군지도 모를걸요 아마. 자 일단은 결혼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파트를 지금 장만하셨고 제가 축하드린다고 했죠. 근데 지금 와이프도 그렇고 스프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몸이 안 좋은데 스프님은 진짜 몸이 안 좋고 근데 스프님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저는 현장이 비추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스프님보다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조언한 입장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돈보다 몸을 생각할 때예요. 왜냐면 몸은 고장나면 돈으로 복구가 되지 않아요. 이미 네 몸 고장 많이 났어요. 지금 젊은 날 그 동년배 친구도 몸 고장 너무 많이 났어요. 식도염이 그렇게 자주 나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번 아마 국 같은 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찌개 같은 거는. 식도염이 왜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왜 음식 삼킨 위에 위산이 있잖아요. 위산이 수시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위산이 이렇게 왜 내장 같은 위에 칠 때마다 이게 이분 내가 봤을 때 그냥 찌개류 이런 거 못 먹어요. 못 넘어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게 이미 안쪽이 다 상처 수성이라 가지고 아마 고기 같은 것도 못 먹을걸요? 단단한 거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고기 같은 씹을 때 그 고기 덩어리가 위벽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미 이분은 식도염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났어요. 잠깐만, 내가 봤을 때 건강을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다니는 회사도 중소회사 아닙니까? 보통 식당 같은 데서 먹으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음식을 끓여요. 네. 자극적 음식을 끓여가지고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운전 일을 하시는 건 어때요? 운전 쪽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면 몸이 원래 이 몸에 장기가 있잖아요. 제기는 못하는 거야. 제기는 못해가지고 원래 이게 침범하면 안 되는데 넘쳐가지고 그 산이 이제 미벽을 탁탁 치는 거죠. 그럼 이게 녹아요. 이게 산성이란 말이야. 산성. 위액이 굉장히 독해요. 이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이번에 업종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일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중량을 드는 일은 피할 것을 공감합니다. 아, 콩순이님 어서세요. 그 일도 비전이 없어요. 스푼이 좀 냉정하게 님이 하는 일도 비전이 없어요. 일단 그걸 물건을 들어서 옮긴다는 자체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푼이 하는 일 자체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누가 무식하게 20kg, 30kg를 몇 개, 100개 이상 들어올립니까? 김자님 어서세요. 오히려 그게 더 비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기계화되고 시스템화되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들어서 옮기는 게 있다고? 솔직히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돈 때문에. 근데 돈도 중요해요. 돈 중요하죠. 특히 결혼했으면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한데 내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성에서 가늘고 오래 일하는 게 더 장땡입니다. 어? 당장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이 좀 작아도 가늘고 길게 몸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장땡이에요. 아니, 난 스프디 이거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냉정하게. 님 또 고장나면 그때 정말 심각해져요, 지금. 예. 님 지금 심각하다. 영유수 10도에 저분 있잖아요, 여러분. 영유수 10도에 이미 자주 와가지고 이미 한번 속을 깠던 사람이에요. 수술했던 사람이에요. 이벽을 열었던 사람이야. 그것도 어린 나이에.
후유증 엄청 심하겠죠, 여러분.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이 데미지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세게 오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통 건장한 사람들도 차라리 솔직히 까로팩에 배달이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배달이라는 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저 일하는 것보다는. 물론 배달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리고 물리라는데 난 무거운 걸 들어온 게 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물리면 보통 지게차 떠서 일을 하잖아. 빨래대 실어가 지게차에 떠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20kg, 30kg 물건을 든다는 거야. 그 물류가 아니죠, 그거는. 물류는 지게차라는 기계를 만져가지고 운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류 일할 것 중에서 까대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까대기 하는 것도 근데 저게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저게. 매일 20kg, 30kg짜리 100번 옮긴다 하면. 그럼 보통 사람들도 그 옮기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웬만한 건장한 사람도 못 버텨요, 저거는. 그럼 저게 많은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스프님. 너무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쥐어 짜내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스프님이. 이럴 때 좀 냉정하게 봐야 돼, 스프님. 아무리 내가 결혼했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 돈이. 나중에 정말 쓰러지고 만약에 뭐, 안 좋아지면 그때 수술비까지 나오고 내가 뭐 일을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지금 버틴다가 능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몸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사무직도 사무직이지만, 좀 편한 일을 찾으세요, 편한 일.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는 일. 제가 봤을 때 육체적인 노동을 피해야 돼요. 몸을 뭔가 근력을 이용해서 들어서 옮기는 거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님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 들어서 옮기는 것만. 이분은 택배 일도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님이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가정이나 미래를 좀 더 생각해서 일단 꾸역꾸역 다녀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 이렇게 일하는데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만 사는 거예요, 현재만. 차라리 내가 봤을 때 운전이 나은 것 같아. 운전이 물론 허리에 충격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걸 들고 하진 않잖아요. 저분이 수도권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버스 기사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물론 버스 기사도 요즘에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경기도권은 그래도 티오가 많이 나니까 저분이 특별하게 뭐 근데 SI는 박봉이에요. 김재환이 SI는 그 용역이에요, 용역. SI 그거예요. 시설 유지 보수예요. 프로그래밍하고 SI 다릅니다. SI는 그거 여러분 서버 유지 보수하시는 분도 SI잖아요. 여러분 왜 회사 같은 데 가면 회사의 컴퓨터 막 오류나고 서버 마비되면 그거 와가지고 고쳐주는 사람들. 그 회사에 상주하면서 회사 직원 아닌데 파견직으로 해가지고 SI는 대부분 파견직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운전 계약직요? 운전 계약직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 거의 최저시급이에요, 김지한이. 제 방송에 오셨던 분이 몇 분 얘기해줬어요. 예, 몰랐구나, 김지한이. 프로그래밍하고 SI랑 다른 분야입니다, 전혀. 전혀 다른 분야예요. 이걸 똑같은 걸 알고 계셨구나. 왜 회사 같은 데 가면 왜 서버 있잖아요. 회사에 그 왜 ERP나 서버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왜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한 번씩 오류 나고 다운 걸려가지고 컴퓨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 고쳐주는 사람. 그 담당자 있잖아요.
그게 싸예. 24시간 이제 컴퓨터 이제 회사 이제 프로그램 돌아야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이규대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안 말씀드려. 혹시 장모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듭니까? 저 그 처가 그러니까 그 처가 쪽에. 아니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은 지금 힘들어요. 아까 뭐 공무원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 여의치가 않은 게 일단 저분이 공무원 준비하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공무원 또 돈 들잖아 이게. 공무원 뒷바라지 하려면 있잖아요 여러분. 한쪽이 좀 돈을 좀 번다거나 처가나 지원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뭐 와이프가 좀 대기업 다닌다거나 수입이 좀 된다거나 아니면 처가 쪽에서 애는 우리가 볼 테니까 생활비 좀 지원할 테니까 좀 공부 제대로 해보고 이렇게 지원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쪼들리는데 준비 못해요. 쪼들리는데 쪼들리고 힘든데 처남이 사고를 많이 쳤다고요? 어떤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야 이거 사연 진짜 사연 진짜 힘드네. 일단 지금 공무원 준비 뭐 해보라 해보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혼자이신 분들도 그 나이 먹고 공무원 준비 힘들잖아요. 결혼하신 분은 더 힘들어요. 엄두조차 못 내요. 정말로. 뭐 주변에 뭐 직장 다니면 뭐 결혼하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집이 좀 산다거나 처가나 저 시댁이 좀 돈을 좀 있다거나. 아니 와이프가 능력이 좀 괜찮다거나. 그럴 때 가능한 거지. 지금 살기도 빡빡한데 맞벌이도 빡빡한데 공무원 준비하겠다 해봐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와이프 벌이도 크지도 않고 거기다가 공부하면 돈을 더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요. 훨씬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책값이나 동영상 강의 이것도 누가 돕니까? 와이프가 번 돈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음주운전만으로 감옥 안 가죠. 뭐 음주운전이 징역형이 나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죠. 뭐 음주운전 네 번, 뭐 네 번 정도 해도 뭐 집행유예 나오더만. 웬만하면 감옥 안 가더라고요. 뭐야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와 있는데 징역까지 안 가요. 판사님들이 그런 거 때린 걸 본 적이 없어. 뭐 그걸로 징역 갔다는 건 그거지. 인피지 인피. 그렇죠. 애까지 있으면. 이참에 아예 직종을 바꿔버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삼진아웃의 교통벽기위반 수식권 그 외 자본 범죄 연루까지 했다고요. 그럼 그냥 범죄잖아요. 절대 안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와 스푼이 정말 이 사방이 너무 힘들다. 사방이 너무나 힘들다. 와 어떻게 기댈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냐 이게. 참. 이거 직장 제가 봤을 때 운전대 잡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운전이나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면 그런 일도 괜찮아요. 그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그 뭐야 납품 기사. 네. 그러니까 방법은 많으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건강 지키는데 돈 쓰셔야 돼요. 그 돈 아까워하면 안 돼. 그 돈.
나중에 몇 천만 원씩 나가요. 보험 안 돼 있으면 몇 천만 원씩 나가요. 늦게까지. 근데 그 단점이 그거예요. 편의점 납품이 단점이 그거야. 보통 새벽에 움직여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였다가 아침에 퇴근하는 거예요. 추가 비용 우리 원어플님이 또 해주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푼이 전방위적으로 알아보세요.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서 일단 이 일은 내가 봤을 때는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빨리 이직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이해는 해요. 워낙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네. 뭐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돈을 마음대로 써본 적도 없어 이분이. 이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만 보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가지고 전 슬프네요 진짜. 뭐 제대로 뭐 돈 흥청망청 썼다거나 뭐 사고를 저질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나 여기까지 왔는데 몸이 너무 상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스푼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몸을 가장 생각하셔야 돼요. 몸. 이건 와이프가 싫다 해도 몸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저런 고강도의 일을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근데 너무 고강도의 일을 저게 일반 건장한 사람도 못 버티는 일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몸이 저렇게 고장이 나는 거죠. 근데 박성현님 어떠세요? 내 집만 해놓은 건 정말 잘한 건데 일단은 와이프랑 좀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끼리도 중요하지만 와이프한테 내가 더 이상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다쳐서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다른 일로 이제 업종을 전환하려고 하거든. 대출자 뭐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뭐 처가도 뭐 처가나 시댁이나 뭐 양쪽에 다 어떻게 뭐 다 밀케이님 어서 반갑습니다. 고민 사연요. 저 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박성현님? 저 장건강님, 저 메일 주소 좀 찍어주시겠어요? 박성현님 잠깐만요. 와이프가 지금 일 구하는 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누가 이래 말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여유 생활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달 대행을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일단 추천드릴게요. 배달 대행도 솔직히 단점이 많아요. 일단 안전하게 해야 돼, 안전하게. 사고 나면 일단 골로 가는 거니까. 근데 수도권은 또 배달 대행이 좋으니까 저 수도권 사람이니까. 요즘엔 배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퀵 서비스랑 배달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 배달 우리 저 배달 민족님도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전천후로 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성현님. 고맙습니다. 저 매니저분 찍어주신 거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와, 진짜 너무 혹시 배달 일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와, 이게 그러니까 저분도 정말 오죽했을까요, 그게. 팔고 지방 갈까 생각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방 가서 뭘 할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방 가서 뭘 할까? 지방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방 가서 내가 할 게 뭔지를 안 정해놓으면 여의 생활보다 더 힘들어요.
그 지방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좀 이란 말 하면 그렇긴 한데 특히 지방 특히 경상도 오면 수도권 오는 사람들 엄청 갈거요. 못 살아남아요 진짜. 예, 사악합니다. 대구 부산 울산들이 굉장히 사악해 이 사람들이. 수도권 보면 진짜 피눈물나게 만들어요. 군대에서도 이 경상도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약간 그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적개심이 있잖아. 군대 가면. 예. 텃세가 심하다기보다는 좀 말이 거칠고 좀 초반에 좀 기싸움에서 좀 죽이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죠. 이- 이건 내가 부정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이 경상도 쪽은. 예. 초반에 이제 그좀 기로 제압하는 거 있죠. 예. 남자 같은 경우 힘으로 제압하는 거. 경북에서 학교 다녔다고? 경북에서 학교 다녔다. 킹북대? 그럼 학교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두 개 있네. 나오셨네요. 나왔네. 본의 아니게 학교 이름이 나왔네. 한 개밖에 없잖아요. 삼계동인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상도권 사람들끼리는 괜찮아. 괜찮은데 안동대였구나. 아, 아니네, 아니네. 뭐 안동대도 뭐 국립이긴 한데. 아,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일종 대형 자격증은 없잖아요. 악마의 스푼이 지금 너무 아쉬운 순간이 너무 많다. 이분의 인생에 너무 아쉬운 순간이. 저번 때는 저분이 지금 대학 4년제 다녔을 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가지고 4년제 학점 관리 어떻게 잘했으면 문과긴 하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을 거야 아마. 예, 문과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은 하긴 했는데 뭔가 너무 이제 이 몸으로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의 단점이 이게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경영이 되지 않는 거죠. 자꾸 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월급에 비슷한 노동강도에 저런 일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 본인이 육체적인 일 해가지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받는 게 익숙하니까 자꾸 이 정도 돈을 받으면 그 힘든 일을 또 해야 돼. 그럼 이거 하다가 또 힘들어서 식대에 걸려서 또 몸살이고 나면 이 정도 돈 필요하니까 또 한 3,500원짜리 돈을 부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에요. 계속 이런 식인 거야 지금. 오로롱이 먹으세요? 아, 이거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마땅한 제가 답은 못 내리겠지만 일단 지금 일은 저는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전 쪽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방 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전 지방은 비추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거기 있는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지방으로 오는 경우 그런 거예요. 보통 지방에 좀 유명한 기업에 합격한 경우 그런 경우는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방에 와서 닥치는 대로 하겠다. 그 마인드 위험해. 닥치는 대로 못해요. 괜히 지방 사람이 이 수도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이기적이라도 몸을 챙기는 게 나을까. 예, 몸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몸을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겁니까? 몸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몸을 챙기다는 말에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여러분들 보약 먹는 게 이기적인 거야? 병원 가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약 처방 받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물리치료 받는 게 이기적이에요?
한여가 침맞는 게 이기적입니까? 누가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기적 얘기합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돌을 던지나요? 비난을 합니까? 내가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앞전에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몸이 재산이자 연금이다. 자, 제가 그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몸이 재산이자 연금이다. 근데 님은 지금 재산과 연금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몸에 대한 재산과 연금이 축났습니다. 연금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야 연금인 거지. 오랫동안 살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고. 재산도 지금 몸이 계속 이제 다치고 해가지고 상했으니까 재산도 많이 상했는 거예요. 몸을 재산으로 했을 때. 몸 생각해야 돼요. 님이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비슷한 나이 때 남자분들보다 몸이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미 수술을 받았고 이미 큰 수술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고 이 병이 또 도질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 비슷한 나이 때보다 이미 몸이 많이 버겁고 안 좋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네,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니야 나 건강해. 나 젊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마이너스 일단 요거 생각하지 말고 몸부터 일단 건강해지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정상인과 다름없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아니면 회사 안에서 사무직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하세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밖에 얘기 못해 죄송해요. 아, 이제 너무한다 세상이.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린 나이 때 너무 그 안 겪어도 될 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특히 유체적으로도 저렇게 좀 고통을 좀 많이 달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쓰리네요. 아니 참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느 쪽으로든 양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참 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오는 영상을 보실 분들한테 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 이분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에게 이럴 거면 뭐 결혼 왜 했냐? 뭐하러 그렇게 몸 고생하냐? 바보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차단입니다. 이분의 첫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분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라고 한데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이분 딴에는 나름 내가 이 선택밖에 할 수 없었고, 이거 말고는 뭐 다른 방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게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몸을 좀 혹사하면서 내 건강을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 그냥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제목 글만 보고 그냥 전체 내용 판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영상 안 보고 썸네일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아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물론 썸네일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제목을 거기에 맞게 제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 세부 내용들이 영상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사연 내용을 다 들어봐야 돼, 이분 사연 내용을. 전체 내용을. 제가 이거 따로 내가 시간 편집을 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이게 댓글로 제가, 고정 댓글로 제가 해놓을게요. 어쨌든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악마의 스푼이. 몸이 재산입니다. 솔직히 좀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이프보다도 본인 몸이 더 소중해요. 예, 와이프보다도. 일단 본인부터 생각해, 본인부터. 음. 몸이 건강하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몸이 건강하고 관리만 잘하면 어차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일해서 열심히 하면 뭐 아까 대출금이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나부터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주변 사람 돌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부터 일단 건사하고 봐야 돼요.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니까. 내가 몸 아파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뭐 이기적이라 하는데 이기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거예요? 몸 아픈 사람이 몸 좀 챙기겠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거야? 그 누가 봐도 이기적이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꼭 건강 챙기시고 이게 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유선 식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몸까지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영유성 식도염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완치 단계까지 가가지고 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소화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집 마련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좀 스타 위기가 있긴 하겠지만 또 잘 넘기면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스프님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다시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